안녕하십니까. 비라티오 커피 컴퍼니의 바리스타 한종규 김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 중 하나인 우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유는 되게 다양한 종류와 분류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무엇을 알아볼까요? 저희는 살균 방법에 따른 우유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살균 우유도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초고온 순간 살균법, 고온 쇼타임, 고온 뭐라 그러죠? 고온 단시간이요. 단시간, 네, 고온 단시간 영어 살균법. 잘하시네요. 영어로 공부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온 단시간 살균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병원성 미생물이나 뭐 포자까지 전부 다 사멸을 시키는 멸균 살균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우유를 한번 펼쳐놓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외형만 봐도 좀 다르죠. 이쪽은 이제 종이 팩에 들어있고 이쪽은 플라스틱병, 네. 이쪽은 좀 더 테트라팩? 아시네요? 테트라팩에 당연하죠.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이 방법이 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니까 단시간에 많은 우유를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짧은 시간에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살균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품질에 좀 영양 변화가 제일 적게 나타나는 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저온 살균법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63도에서 30분 동안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써있는 걸 저 읽어드리면은 외운 적 없습니다. 63도씨 30분 건강한 저온 살균 해서 단백질과 칼슘의 열 변성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올곧게 담아낸 우유라고 합니다. 이 저온 살균법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긴 시간을 살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유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풍미는 가장 많이 보존이 되는 형태라고 하는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병원군이 약간 남아있을 미생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일반 이런 우유보다는 훨씬 더 고급 원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멸균 우유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테트라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빛과 공기가 차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서도 좀 장기간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최소 한 달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멸균을 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긴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유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도 유통기한에 부담이 없이 충분히 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멸균을 할 때는 뭐 아예 140도 이상의 정말 높은 고온에서 순간 살균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맛이나 풍미가 혹은 영양이 좀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차이가 그렇게 다 큰 편은 아니라 모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오늘 우유와 커피를 먹어보면서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좋아요. 한번 맛을 봐볼까요? 합시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맛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얘네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 살균 우유. 굉장히 단맛이랑 고소한 맛이 앞쪽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우유인 것 같아요. 근데 우유 맛이 정말 많이 풍부하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뒤쪽에 약간 저한테는 좀 불호인 향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처음 먹었을 때 뭔가 여러 맛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이 맛이다 라고는 표현은 못하지만 단맛은 그래도 좀 확실히 나와요. 저는 이게 좀 가격 대비 좀 비싼데 왜 이렇게 좀 비싼가?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저온 살균 우유가 저온 살균은 살균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공정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도 더 비싸고 아까 우리 역시 얘기해 드렸듯이 원유 자체도 좀 더 고급 원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싼 만큼 영양 성분에 유익균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온에서는 대부분의 흔히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젖산균들이 대부분 사멸을 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장시간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 장내에 좀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이 좀 더 많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 멸균 우유도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얘네에 비해서 유익균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네.
우유 살균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균이라 하는 되게 유의한 균, 뭐 바실러스 어쩌고저쩌고라고 불리는 그 균들이 얼마나 많이 사멸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사멸되는 동안 다양한 뭐 단백질 성분이나 영양 성분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가, 그 중간 포인트에서 균을 얼마나 없애느냐가 굉장한 우유 살균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살균 우유, 멸균 우유가 아닌 살균 우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양 성분을 지키면서 균을 사멸할 수 있는 포인트에 살균을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온 살균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좀 더 유익균을 많이 살리면서 풍미를 좀, 원유 자체의 풍미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균 방법이 많이 진화된 형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멸균 살균을 하게 되면은 포자까지 전부 다 사멸을 해야 되는 온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영양소와 유익균에게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나 식품이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포인트는 분명한 포인트고요. 멸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멸균 우유로 먹어봤을 때는 좀 버터 같은 그런 좀 느끼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쪽에서 버터 같은 약간 오일리한 느낌? 생크림 먹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요. 보다 좀 더 먹었을 때 입안에서 좀 부드러운 크리미한 질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맛이 떨어진다거나 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멸균 우유를 먹기 전까지는 정보로만 접해가지고 느끼하고 비릿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먹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느끼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풍미 자체가 좀 더 고소하다?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하목장. 이 맛은? 모르는 맛인데? 뭐지 이거? 저는 약간 아몬드 같은 그런 고소한 느낌? 어떻게 우유에서 이런 풍미가 나오는지 좀 놀랐거든요. 저도 살균 방법하고 좀 다르게 그냥 이 우유 자체가 좀 고소한 아몬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몬드 우유를 먹고 났을 때 그 뒤에 남는 듯한 느낌이 지금 얘한테도 느껴지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5가지의 우유에 저희 커피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사용한 원두는 콜롬비아 원두입니다. 콜롬비아는 어떤 커피죠? 콜롬비아는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좀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맞아요. 좀 제일 강배전에 가까운 좀 많이 볶아낸 커피고요. 이 커피가 우유들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유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냄새 너무 좋아요. 저는 먼저 서울우유하고 만났을 때 되게 다크초콜릿 같은 단맛이 되게 묵직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뒤에 남는 느낌은 약간 스모키하게 되게 남는 게 되게 기분 좋습니다. 맛있어요. 저도 약간 콜롬비아의 특성이랑 좀 잘 어울리는, 우유랑 좀 매치도 잘 됐고요. 좀 우유에 묻히지 않는 밸런스적으로 좋은 맛 같습니다. 이제 메일우유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일우유는 저희 비라티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유인데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소한 느낌이 확실히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쪽에서는 되게 초콜릿한 느낌이 많이 났다면은 이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소한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약간 뒤가 좀 스모키했던 거에 비해 메이루에서는 좀 더 밸런스가 좀 잘 잡힌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온 살균 먹어볼까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까 우유만 먹을 때는 저한테는 좀 불호인 이치가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지금 막상 커피가 들어가니까 콜롬비아 원두가 이제 그 느낌은 좀 많이 다 잡아먹었고요. 좀 더 아까 느껴졌던 그 단맛이나 풍부함이 지금 라떼에서도 되게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보다는 약간 밀크 초콜릿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네. 좀 더 부드러운 우유 풍미가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멸균 우유를 한번 먹어볼게요. 우유만 먹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커피를 타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비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파스텔르처럼 우유에 긍정적인 캐릭터가 강조됐다기보다는 약간 부정적 캐릭터가 강조된 것 같아요. 상하목장 먹어볼까요? 저는 우유로만 먹었을 때는 되게 막 고소한 아몬드 브리즈 같은 느낌이 많이 났으면은 지금은 이번에도 이쪽 멸균 우유하고 비슷하게 약간 우유의 비린내나 좀 끝부분에 남는 우유 맛이 좀 더 강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저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싶지만 처음에 먹었을 때 좀 산이 튀었어요, 개인적으로. 뒤에는 좀 부정적인 쓴맛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우유만 먹었을 때는 제일 약간 맛있다고 느꼈던 우유인데 커피하고 섞였을 때 이렇게 달라지니까 뭔가 되게 묘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원두하고 우유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맛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비라티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콜롬비아 원두를 사용했을 때 이런 느낌인 거고요. 다른 카페나 뭐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실 때도 사용하고 계신 커피와 어떤 우유가 좀 더 잘 맞는지 여기 다양하게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는 카페 생활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5가지의 우유를 우유로도 먹어보고 뭐 살균법으로도 분류를 해보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우유는 정말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우유 2편을 준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나 앞으로 커피나 뭐 우유, 카페 무엇이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좋아요, 공감, 알람을 딱 설정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컨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